한국인 유학생이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교사는 한마디 합니다. 야, 너 계산기를 왜 안 쓰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한국 유학생 할인은 암산이 편해서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야, 너네 나라는 그렇게 암살하니까 나라가 발전 못하는 거야. 도구를 써야지. 주변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학생으로 이런 어려움을 힘들게 이겨내며 버티는 할인. 그런데 이런 암산 실력을 보여줄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 것이었죠. 할인은 과연 이 경시대회에 참가해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보스턴 외곽의 버스 차고지에서 한 여자가 낡은 장갑을 벗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기름때와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그녀는 김지연 20년째 버스를 몰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 시각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는 딸 할인이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를 보며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펜 하나와 생각뿐이었죠. 정확함은 손끝에서 시작돼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숫자를 세고 공식을 떠올리며 천천히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녀에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할인은 보스턴 외곽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점심시간엔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겉으로 보기엔 다른 학생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에겐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절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 할인, 너 왜 맨날 손으로만 풀어? 계산기 쓰면 빠른데. 친구 에이미가 물었을 때 할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게 더 편해서. 사실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더 걸렸고 실수할 위험도 컸죠. 하지만 할인에게 그 손으로 푸는 과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이었고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핸들을 잡듯 그녀는 연필을 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교장 리처드 콜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엄격한 규정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안경 너머로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규정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식 경쟁 방식처럼 무작정 노력만 강조하는 건 시대착 오적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활용하고 효율을 추구하며 합리적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계산기를 쓰세요. 컴퓨터를 쓰세요. 그게 현대 사회의 방식입니다. 할인은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을 눌렀죠. 그날 오후 수학교사 아만다 브룩스가 교실에 들어와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 단위 수학 경시대회 예선 준비반이 시작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경시대회라니. 그건 그녀가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손을 믿어. 집에 돌아온 할인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수학대회 나가봐도 될까? 김지연은 버스 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손엔 여전히 핸들을 쥐던 자국이 남아있었죠.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손으로 먹고 살았다. 너도 그 손 믿어. 그 한마디가 할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름란을 채우며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손으로. 며칠 후 예선 준비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할인의 이름도 거기 있었죠. 하지만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걔 계산기도 안 쓰는 애잖아. 로건 밀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높은 학생이었죠. 그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애가 대회 나가봤자 시간 낭비야. 요즘 누가 손으로 푸냐. 할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필을 꺼내 노트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죠. 손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조용히 교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규정이 나를 막는다면 내가 규정을 넘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손이 곧 세상을 뒤집을 거라는 걸. 수학 경시대회 준비반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실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책상 위엔 계산기가 놓여 있었죠. 단 한 명, 할인의 책상만 예외였습니다. 그녀 앞엔 연필 한 자루와 종이만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복도에서 학생들의 발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담당 교사 아만다 브룩스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문제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실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니 계산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학생들이 일제히 계산기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죠. 기계음이 겹쳐지며 마치 작은 공장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할인의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유독 선명하게 그리고 외롭게 들렸습니다. 아만다는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풀이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할인의 책상을 지나가다 멈춰섰죠. 계산기가 없는 책상을 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인, 규정상 계산기 사용이 허용됐다는 건 알지? 알아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할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주변 학생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로건이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계산기 두드릴 줄도 모르나 봐. 아만다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방식으론 시간 안에 못 풀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하지만 할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숫자를 세고 머릿속으로 공식을 재구성하며 차근차근 답을 찾아갔습니다. 종이 위엔 계산 과정이 아니라 논리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었죠. 숫자들이 줄을 맞춰 늘어서고 공식이 자연스럽게 변형되며 마침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교실 뒤편 참관석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MIT 수학과 교수 토머스 에이버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지역 경시대회 심사위원단의 일원으로 학교 수업을 참관하러 온 참이었죠. 그의 시선이 할인에게 고정됐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학생은 계산이 아니라 개념을 증명하고 있어. 토머스는 조용히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할인의 이름 옆에 별표를 하나 그렸죠. 2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쳐온 그였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은 처음 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만다는 토머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학생 좀 보셨죠? 계산기를 안 써서 걱정이에요. 대회에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는데. 토머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저 방식이 더 흥미롭습니다. 수학은 도구가 아니라 생각이니까요. 아만다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버스 차고지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고지엔 기름 냄새와 타이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김지연이 버스에서 내리자 할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손으로 사는 게 정말 후진 건가요? 지연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엔 하루 종일 핸들을 잡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도구로 달리지만 손은 거짓말 안 해. 내가 믿는 게 맞다. 근데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계산기 쓰래요. 그럼 넌 손으로 이겨.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연필심보다 깊게 마음에 새겨졌죠. 며칠 뒤 준비반에서 모의 시험이 열렸습니다. 시간 제한은 40분. 할인은 여전히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주변에선 버튼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녀의 세계엔 오직 종이와 연필만 있었죠. 손목이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을 때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1등 김할인. 아만다는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로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할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증명의 떨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토머스 교수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풀이 과정을 봤어. 정말 인상적이더구나. 감사합니다. 계산기 안 쓰는 이유가 뭐지?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수학은 도구가 아니라 생각이에요. 전 제 생각을 믿고 싶어요. 토머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철학 잊지 마. 곧 큰 무대에서 증명할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하리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손으로 증명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연필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워싱턴 DC 단위 예선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장은 거대한 강당이었고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천장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벽면엔 각 학교의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중단 한 명만이 전국 대회에 진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리는 34번 책상에 앉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모두 계산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린의 손엔 오직 연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낡은 연필이었지만 어머니가 어젯밤 깎아준 것이었습니다. 연필심 끝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감독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안경 너머로 학생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계산기 사용은 허용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하린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계산기가 없는 책상을 발견한 것이죠. 학생, 계산기 없이는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울 겁니다. 괜찮아요. 제 머릿속이 계산기예요. 하린의 대답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건은 몇 줄 뒤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손으론 절대 날 못 이겨. 시험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일제히 계산기 버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개의 기계음이 강당을 가득 채웠죠. 딸깍딸깍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의 손을 믿어.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난도 미적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계산기로 수치를 입력하고 있었지만 하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읽고 공식을 떠올리고 손끝으로 종이에 논리를 펼쳐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개념이 흘러나왔죠.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그녀의 세계였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수학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린의 손은 더 빨라졌습니다. 공식이 자연스럽게 변형되고 논리가 연결되며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하린은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적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녀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학생 홍보위원 소피 카터가 강당 뒤편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학교의 참가 모습을 촬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런데 34번 책상의 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계산기가 없었으니까요. 저 학생, 계산기 없이 푸는 거야? 소피는 카메라를 하린에게 고정했습니다. 줌을 당기자 연필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뉴스감이야. 30분이 지났을 때 하린은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증명형 문제였고 논리적 비약 없이 단계별로 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필심이 부러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로건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하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연필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러 계산했습니다. 책상 위에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숫자를 그리며 머릿속으로 마지막 단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새 연필을 꺼내 답을 적었습니다. 시험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강당이 일순정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답안지를 제출했죠. 하린도 조용히 일어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광판에 이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1등 김아린.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로건은 입을 벌린 채 전광판을 쳐다봤습니다. 소피는 카메라를 들고 하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계산기 없이 1등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으로 풀었어요.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산기보다 빠른 손 세상이 뒤집히겠어요. 그날 밤 소피가 촬영한 영상은 학교 SNS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손으로 푼 한국 여학생 300명 제치고 1등. 조회수는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하리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예선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학교는 술렁이었습니다. 복도마다 학생들이 하린을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SNS에 올라온 영상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손으로 푼 한국 여학생이라는 제목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하린은 평소처럼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구들조차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듯 조심스러웠죠. 그때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김아린 학생, 교장실로 오세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일어나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리처드 콜맨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아만다 브룩스 교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리처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1등 축하는 나중에 하지. 지금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인가요? 규정상 계산기 미사용은 실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계산기 사용은 허용이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대회 규정엔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내가 계산기를 쓰지 않은 건 오히려 불공정한 우위를 점한 걸 수도 있지. 하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우위라니요. 그녀는 오히려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저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어요. 계산기를 안 쓴 건 제 선택이었고 그게 금지된 적은 없잖아요. 리처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규정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아만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묻어 있었죠. 교장 선생님, 그 아이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한계를 넘은 거예요.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처드는 아만다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브룩스 선생,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우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날 오후 학교는 대회 본부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계산기 미사용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재검토 요청. 리처드는 이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었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로건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룰은 룰이다. 계산기를 안 쓴 건 반칙이나 다름없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 밤 하리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지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리나, 공정하다는 건 뭘까?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거요. 맞아. 같은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기회를 갖는 거지. 넌 그 기회를 정당하게 사용한 거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문제 삼고 있었죠. 며칠 후 대회 본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심사위원단이 재소집되어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에는 토머스 에이버리 교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판단받을 거야. 하지만 아만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계산기는 규정일지 몰라도 진실은 계산기로 안 나와. 그날 밤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규정과 공정, 그 사이에 진실이 있을까요? 그녀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연필을 쥐던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죠. 나는 틀리지 않았어. 손은 거짓말 안 해.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피 카터였습니다. 하린, 포기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영상 조회수 100만 넘었어. 하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회 본부가 논의를 벌이는 동안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뉴스는 물론이고
전국 방송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죠. 화면엔 할인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손으로 문제를 푸는 장면, 연필심이 부러지는 순간, 1등 발표 장면까지.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손으로 푼 한국 여학생, 규정 논란에 휩싸이다. 할인은 학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그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계산기를 왜 안 쓴 건가요? 기자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머리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 공정이라는 건 같은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기회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죠. 카메라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100만 조회수를 넘어 200만, 300만으로 올라갔죠. 댓글엔 응원과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실력이지. 응원한다. 계산기 안 쓴 건 반칙 아니야. 룰은 룰이지. 손으로 푼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특혜 받으려는 거 아니야. 여론은 갈렸지만 점점 할인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MIT 본관, 심사위원단 회의실. 토머스 에이버리 교수는 동료 심사위원들 앞에서 할인의 풀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엔 그녀가 손으로 적어내려간 과정이 또렷이 보였죠. 공식이 단계별로 전개되고 논리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녀의 풀이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계산기보다 더 정확했어요. 토머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계산기는 숫자를 처리하지만 그녀는 개념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수학의 본질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건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수학적 접근이죠. 회의실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합시다. 김아린 학생의 결승 진출을 인정하실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결국 만장일치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콜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방송 인터뷰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교육자로서 말합니다. 규정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특별함이 시스템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리처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버스 운전사 딸이 MIT라니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그 말이 방송을 탔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댓글엔 분노가 쏟아졌죠. 저게 교장이라고. 직업 차별 아니야? 딸 직업이 뭔 상관이야? 할인은 그 방송을 집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모욕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지연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봤구나.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려 애썼죠. 엄마 미안해요. 내 때문에. 지연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엔 하루 종일 핸들을 잡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는 손으로 먹고 살았다. 그게 자랑스럽고. 하지만 딸은 내 손으로 키웠어. 그 손으로 내가 이겨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 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대회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아린 학생의 전국 대회 진출을 최종 승인합니다. 학교는 술렁이었습니다. 로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소피는 환호성을 질렀죠. 아만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버스였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꼭 이길게요. 전국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2주였습니다. 할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죠. 어머니가 버스를 몰러 나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쳤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아침 인사였죠. 하리는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는 여전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만 풀었습니다. 연필이 무뎌지면 깎고 종이가 모자라면 새 노트를 폈죠.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교수는 하린에게 특별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주말마다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점검했죠. 토머스는 매번 놀랐습니다. 하린의 사고방식은 보통 학생들과 달랐으니까요. 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와 대화하는구나. 토머스가 말했을 때 하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화요? 그래. 넌 숫자에게 길을 묻고 공식이 답해주는 걸 듣고 있어. 그게 진짜 수학이야. 하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풀 때 숫자들은 살아 움직였으니까요. 학교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학생들도 점차 하린을 응원하기 시작했죠. 복도에서 학생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린아, 전국대회 파이팅. 손으로 또 이겨줘. 하지만 로건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는 하린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친구들에게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전국대회는 다르다고. 그런데 어느 날 로건이 도서관에서 하린을 마주쳤습니다. 하린은 수학 참고서를 여러 권 쌓아놓고 문제를 풀고 있었죠. 로건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노트를 힐끔 봤습니다.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풀이 과정이 보였죠. 계산기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었습니다. 로건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그의 표정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존경일까요? 그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만다 교사는 하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린, 너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계산기 쓰면 훨씬 편한데. 하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 증명하고 싶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손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걸요.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 하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소피가 하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밝은 표정이었죠. 하린, 인터뷰 하나만 할래? 대회 전 마지막으로.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카메라를 켜고 물었습니다. 전국대회 앞두고 기분이 어때? 떨려요. 하지만 준비는 됐어요. 혹시 이번엔 계산기 쓸 생각 없어?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손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하린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20년 동안 손으로 버스를 몰았어요. 저도 손으로 증명할 거예요. 기계보다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걸요. 소피는 촬영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 정말 멋있다. 그 영상은 다음 날 SNS에 올라갔고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0만을 넘었습니다. 대회 전날 밤 하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죠. 그녀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연필을 쥐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굳은 살도 생겼죠. 내일이면 끝이야.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김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딸 옆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손 봐. 하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손으로 너를 키웠어. 너도 그 손으로 세상을 이겨.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MIT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보스턴 풍경이 지나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연필 한 자루만 쥐고 있었죠. 토머스 교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지? 내 손을 믿어. 하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버스가 MIT 앞에 멈췄습니다. 하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MIT 본관 강당은 장엄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면엔 수학 공식들이 새겨져 있었죠.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고 관중석엔 수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하린은 72번 책상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필 한 자루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주변 학생들의 책상엔 모두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토머스 교수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할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관중석 한편에 리처드 콜맨과 로건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고 로건은 긴장한 얼굴이었죠. 리처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턴 동정이 통하지 않을 거야. 로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국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문제지가 배부됐습니다. 할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적분 문제였고, 두 번째는 확률과 통계, 세 번째는 미적분 추론형 증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제히 계산기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버튼 소리가 강당을 채웠죠. 하지만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의 손, 토머스 교수님의 말씀, 내 연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첫 줄을 적기 시작했죠. 공식이 아니라 논리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할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그녀의 세계였죠. 주변의 소음은 사라졌고 오직 수학만 남았습니다. 관중석에서 김지연이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쉬고 왔습니다. 손엔 핸들을 쥐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부디 이기게 해주세요. 40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학생이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린 학생이었죠. 그 뒤로 학생들이 하나둘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문제, 미적분 추론형 증명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 흐름을 단계별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계산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죠. 할인은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식이 자연스럽게 변형되고 논리가 연결되며 결론이 수렴했습니다. 로건은 관중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할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정말 해내는 건가? 50분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증명 완료.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답안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강당이 일순정적에 잠겼습니다. 채점이 시작됐고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심사위원단이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토머스 교수는 할인의 답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증명 과정이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풀이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학생, 천재네요. 계산기보다 훨씬 정확해요.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고 강당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전국대회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었죠. 우승자는 김할인.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죠. 할인은 자리에 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김지연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죠. 토머스 교수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로건은 앉은 채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박수는 진심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녀는 트로피를 들고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연필을 쥐던 그 손을. 어머니도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던 그 손을. 두 손이 멀리서 마주쳤습니다. 우승 다음 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할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실렸죠. 손으로 푼 한국 여학생,
MIT 전국 대회 우승이라는 헤드라인이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5천만을 넘어섰고 SNS엔 손으로 수학을 푼 손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MIT는 하린에게 특별 입학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토머스 교수가 직접 전달했죠. 그는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필 한 줄이 이 세대의 수학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날, 복도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아린, MIT 전국대회 우승 축하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선생님들이 축하했죠. 하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교장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교생 여러분, 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단상엔 리처드 콜맨이 서 있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규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성을 믿겠습니다. 김아린 학생, 그리고 김지연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하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로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하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내가 부러웠어. 내 손이, 내 신념이. 하린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건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죠. 그날 오후 하린은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김지연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죠. 저희가 응원했어요. 딸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손으로 버틴 게 이렇게 큰 박수를 받을 줄은 몰랐네요. 하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죠. 석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린은 MIT 입학 제안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엄마, 나갈 수 있을까? 지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이 증명했잖아. 엄마 손이 저를 만든 거예요. 아니야. 내 손이 너를 만든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떠올랐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린은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모는 버스였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MIT 합격 축하, 김아린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등엔 연필을 쥐던 굳은 살이 남아있었죠. 그 손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세상을 바꿨어.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라디오에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으로 수학을 푼 한국 여학생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연은 백미러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린도 어머니를 바라봤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석양 속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두 손이 만든 기적은 이제 세상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은 증명합니다. 손은 여전히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